오늘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캠프에 야권 중진 인사가 공식 합류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여당의 독화살을 막겠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미래통합당 의원은 아니고요. 네.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아, 최고위원이셨죠. 네. 국회의원은 아니었고. 네, 의원직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아, 민주당에서가 이제 의원직은 마지막이셨습니까? 네네.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시고요. 네. 아, 지금은 그러면 당적이 국민의힘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네, 국민의힘의 당적만 있습니다. 아, 당적 있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보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공식적으로 합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인가요? 제가 이제 자청해서 네. 자청해서 이제 합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 사무실을 방문했고요. 네. 또 이제 문을 열어주신 걸로 봐서 네. 또 우리 후보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 것으로 봐서 예. 합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합류했다고 보면 간주하면 된다. 예, 제가 무슨 직책이나 이런 걸 바란 것은 아니고, 예. 이제 옛날 김구 선생님이 왜 독립된 나라에 독립이 되고 나면은 정부 청사의 문지기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정권 교체의 문지기가 되겠다 이렇게 자청을 하고 자원봉사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아하. 뭐 자리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캠프에서도 좀 당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황하셨습니까? 아.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네. 또 고맙게 생각하신다는 말씀도 들려주셔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뭐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동안 보면 뭐 의원님은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도 하셨고요. 아니, 김대중 정권 하에서 장관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가요? 네네. 그렇죠. 예,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중진이신데 사전에 제안을 받거나 또 연락을 하시거나 하신 것도 아니고 찾아가셔서 자리도 필요 없고 무조건 봉사하겠다. 이거 대단히 의외인데요. 이제 후보님하고 저녁 식사를 했죠. 아하. 저녁 식사를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네, 지난 8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했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소통하는 사이였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정치는 경험이 더 많으니까요. 예.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고 또 장관도 했고 하니까 네. 저를 뭘 임명하거나 뭐 추천하거나 하시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자청해서 네. 또 꾸준히 일을 좀 하겠다. 지금 현재 뭐 이것저것 가질 상황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8일에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 이후에도 쭉 어떤 소통이나 교감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 지난 8일 식사? 네, 그렇습니다. 늘 그 이전에도 소통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런 사이여서 예. 뭐 오늘 뭐 갑작스럽게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언젠가는 합류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권의 뭐 탄압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공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라도 가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여쭤봤지만 현재 당적은 국민의힘이시고요. 네네.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꽤 많고 안철수 후보와도 네네. 함께 일하셨었고요. 그런데 네네. 윤석열 총장으로 이렇게 선택 결정을 하신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 뭐 안철수 후보와는 여러 가지 상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번
정권 교체라고 할까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많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그 이유는 혹시 네. 뭡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국민적 지지에도 나타나는 거가 있고 지지율이 가장 높다. 그거보다는 이제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라는 것이 예. 이 지금 현 정부의 실정, 소위 뭐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지난 2년 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뭐 추윤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뭐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과의 투쟁을 통해서 검증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 예. 그런 능력이. 네. 그리고 과거에도 싸워서 이겼고 또 앞으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런 투쟁의 그런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무너지게 되면 정권 교체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신데 사실 윤석열 후보밖에 가능성이 없다란 말씀과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어떤 그 협력 없이 윤석열 후보만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혹도 좀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입당해야 한다. 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국민의힘의 우리의 힘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밖에 계시고 합류를 하지 않고 있지만 네. 일정한 단계에서는 그 힘을 한데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이 이제 단일한 후보 단일 과정을 거쳐서 완샷으로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이제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남아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의 어떻든 야권 정권 교체에 주력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떤 형태로든 뭐 시기가 언제이든. 네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지난 8일에 만찬도 하셨고 또 오늘은 1시간 동안 또 말씀도 나누셨는데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입당을 왜 빨리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건 뭐 오늘 처음 뵙는 거라서. 네.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럼요. 그런 말씀을 뭐 나누지는 않았고 네. 또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3월 9일 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행로로 어떤 그 지지 기반을 넓혀야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그 경로를 거쳐서 후보를 단일화하고 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또 많은 변화가 앞으로 무상한 변화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앞서 현 정권의 검찰 개혁에 맞섰고 그래 상징적인 어떤 의미 또 역량도 검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도 한 번 안 치렀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력에 좀 아직은 부족이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금 박한 평가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 다시 지지율 반등을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 표창원 선생님이 너무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예.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네. 이준석, 김종인 또 지금 지지율 하락 문제 이거를 다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네, 같은 맥락일 것 그냥 같아서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그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뭐 20년 집권한다고 호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 대세론이라는 것이 네. 또 우리 정치에서 자리를 잡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무너지면서 또 실제로 야권도 해볼 만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윤석열 총장의 그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들은 서로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이고 그분에 대한 그런 평가나 능력에 대해서는 뭐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하신 말씀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앞으로
비전과 정책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지율 떨어지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정국 하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네. 뭐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지금 약간 그 서울시장 이후에 네. 이게 지금 역전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든 이런 위기 속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욕구나 불만 같은 것들이 잠시 잠재되어 있는 뒤로 미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든 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어떻든 지금 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고 또 정비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네. 조만간 아마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반등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다시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하면서 뭔가 윤석열 총장에게 쏠렸던 관심이 상당히 조금 분산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형 그 감사원장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분이고 네. 또 아주 깨끗한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 총장 또는 후보와 그 대안이 되지 않는다,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이제 그 최재형 원장께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안이 돼서는 안 된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고 네. 차라리 그 지지계층 지금 현재 최재형 원장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이요. 네. 그 지지자들은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의원하고 겹치고요. 그다음에 그 황교안 의원하고 겹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이 후보께서는 이제 중도 확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럼 외연 확장 여기 지금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두 분이 확연한 지지 계층에서도 차이가 있고 네. 또 살아오신 그런 내용이나 삶의 그런 자세, 기질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그 대안으로 삼는 것은 좀 호사가들의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맹활약하셨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 끝났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역할을 또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뭐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지사 선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이어가는 것은 좀 옳지 않고요. 저를 또 무슨 저격수로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그런 여러 가지 검증 문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과정에서도 만약 그런 분이 후보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